하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미술 담당 교사 이은용입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이 연기돼가지고 여러분이 등교가 늦춰지고 있는데요.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교무실이고요. 현재는 여러분이 학교에 없는 관계로 교무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이 많을지 적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미술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좋아해가지고 교사가 되었는데, 미술 과목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미술 활동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잘 그리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은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충분히 여러분이 미술을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 과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구상미술, 또 하나는 추상미술. 구상미술은 뭐냐면은 구체적인 상을 표현하는 미술을 구상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가 분명하고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구상표현, 구상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반면에 추상미술은 추론한다고 하죠. 유추한다고 하죠. 상을 유추한다. 뭔가 대상이 불분명한 그러한 것들을 그린 그림들을 우리는 추상미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이 들 거예요. 어느 게 더 가치 있고 훌륭한 미술이냐? 그것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카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린아이도 그릴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실 나도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림일 거예요. 가치가 없냐? 그게 아니에요. 14살 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나이 때, 이 그림이 여러분 나이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이죠. 근데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그린 그림과 옛날 여러분 나이 때 그린 그림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더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 가치로 따져 보면은 피카소가 성장한 다음에, 그리고 어떤 입체주의, 그러니까는 자기만의 어떤 양식을 만든 다음에 그린 그림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이걸 미뤄 보면은 그림이라는 것은 가치를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잘 못 그렸다고 생각하는 그림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진 그림일 수도 있고, 반면에 여러분이 굉장히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그림이 생각보다 큰 가치를 가지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얼만큼 성장했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미술에 관해서. 근데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노력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아마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처음 뭘 배울 거냐면은 사실적인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추상과 구상 중에 구상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상이 좀 더 여러분에게 익숙해지고 잘 표현이 되면은 그 다음에 추상 쪽으로 공부를 이어나가 보면은 그 추상 표현하는 것의 깊이가 달라질 거라고 확신이 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추상을 표현하기보다는 구상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추상을 공부한다면은 여러분이 아마 그림을 보는 시야가 확실히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인 표현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관찰력이에요. 어떤 대상을 볼 때 집중해서 그 대상을 관찰해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해서 그대로 옮기는 것. 이게 사실적인 표현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제일 처음 소묘를 배울 거예요. 소묘는 무엇이냐? 미술 재료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있어요. 연필, 펜, 붓, 목탄, 아니면 뭐 유화물감, 수채물감, 뭐 굉장히 많은 재료가 있는데 소묘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의 재료로 그림을 완성하는 그러한 표현 방법을 우리는 소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명 데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그러면은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뭘까요? 연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필을 가지고 소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연필은 일반적으로 검은색이죠. 근데 검은색이 단순히 하나의 색깔로 정의되지 않아요. 0에서부터 가장 진한 검은색까지 명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처음 해야 될 거는 그 단계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거든요. 형태보다 색을 먼저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0단계서부터 11단계까지 색감의 단계를 표현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는 그라데이션이 뭐냐면은 색깔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효과를 그라데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활동지를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으니까는 홈페이지에 칸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칸에다가 선생님이 시범 보여준 것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가장 기초적인 도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가장 중요한 연필, 지우개, 종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연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연필 하단을 보시면은 이렇게 알파벳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B가 써 있거나 H가 써 있을 거예요. 이 B는 블랙의 앞 글자 B예요. 그리고 H는 하드, 단단함의 정도를 H라고 하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H하고 B 중에 어떤 연필이 더 진할까요? 정답은 B입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그만큼 흑연이 쉽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B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부드럽기 때문에 흑연이 쉽게 떨어져 나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더 진하고 강한 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H 같은 경우는 단단한, 흑연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흐리고 옅은 색깔을 표현하는데 적합합니다. 가운데 있는 연필을 HB라고 했을 때 H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단단한 연필이라고 할 수 있고, B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부드러운 연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필을 잘 다룬다면은 하나의 연필만으로도 충분히 밝은 색깔부터 어두운 색깔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묘를 할 때 쓰는 연필은 4B를 많이 써요. 4B가 그 B의 영역 중에서 한 중간 정도의 무르기를 가지고 있는데, 밝은 색깔부터 어두운 색깔을 표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연필의 단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은 사비 연필을 준비하시고, 사비 연필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는 다른 종류의 연필로도 충분히 소유가 가능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연필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연필을 잡는 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편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잡는 게 편한 친구들은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게 편한 친구들은 이렇게 잡아도 돼요. 대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선은 짧은 선에서부터 긴 선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선을 그을 때 팔의 움직임이 편한 걸로 정하면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을 때 긴 선을 표현하기 편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힘 조절이 잘 안 돼. 연필의 기울기에 따라서 힘을 받는 양이 달라집니다. 가령 연필을 많이 누였을 때, 누여서 색을 칠하면은 면적이 넓어지겠죠. 면적이 넓어지는 만큼 받는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밝고 흐린 색상을 채우는데 매우 용이합니다. 반면에 연필을 세워서 색을 칠하면은 연필의 도화지에 받는 면적이 좁아지면서 힘이 집중되겠죠. 그래서 진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명도 단계는 0부터 1, 2, 3, 4, 5, 6, 7, 8, 9, 10단계까지 총 11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명도라는 것은 색의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명도, 채도, 색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명도 단계 10은 색감 중에서 가장 어두운 색깔을 나타낸다. 그리고 0은 가장 밝은 화이트 색깔을 나타내죠. 색을 칠할 때 밝은 색에서부터 칠해주는 방법이 있고 어두운 색에서부터 칠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어두운 색에서부터 칠해주는 게 색감을 맞추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두운 색깔부터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10단계 먼저 칠할게요. 10단계는 연필을 세워가지고 가장 칠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진한 색깔을 표현합니다. 색은 틈이 보이지 않게 꼼꼼하고 촘촘하게 칠해주세요. 한번 칠한 곳을 2번, 3번 더 칠하게 되면 그 틈이 메꿔지면서 색의 밀도가 더 높아집니다. 자, 10단계가 마무리됐으면 이제 9단계로 넘어갑니다. 9단계 역시 어두운 영역이에요. 충분히 어둡게 칠해도 괜찮습니다. 색과 색의 구분은 가까운 거리에서 보기보다는 멀리서 봤을 때 좀 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단계. 이게 점점점 손의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색을 진하게 칠하되 높은 명도에 있는 색깔보다는 밝게 표현될 수 있게 칠합니다. 한번 칠하고 마무리하지 말고 계속 위에 있는 색깔과 비교하면서 단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7단계 넘어갑니다. 선생님은 좀 연필을 쓰는 데 익숙해서 잘 삐져나가지 않게 칠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삐져나가도 상관없어요. 지우개가 있으니까 지우개로 지우면서 하셔도 돼요. 그럼 6단계. 힘을 좀 더 뺐죠? 자,
3단계 삐져나온 부분을 치우고 그대로 삐져나가기 시작하죠. 연필을 잡는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치우개로 정리를 해주고요. 자, 힘을 더 빼서 4단계까지 칠해주시고요. 3단계 힘을 더 뺍니다. 힘을 빼고 연필의 간격을 살짝 넓게 해주면은 색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길게 연필을 잡고 자, 마지막 1단계는 진짜 힘을 완전히 빼서 칠하는 거예요. 자, 단계 표현은 끝났고요. 이제 조금씩 마무리를 해주면서 단계를 드물게 단계가 확실히 나왔죠? 좀 비틀긴 했지만 단계가 1단계서부터 0단계까지 자, 그라데이션은 오히려 옆에 있는 이 단계 표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길이를 처음에는 짧게 시작을 해서 연필을 길게 잡고 밝은 쪽을 표현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삐져나와도 괜찮아요. 나중에 길게도 지울 겁니다. 좀 더 연필의 길이를 길게 잡습니다. 삐져나오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정말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쉽죠? 활동지에 나와 있는 칸을 이런 식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필을 사용해서 명도 단계 0에서부터 10까지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인 도형을 이용해서 명암을 넣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뿅!